에코프로비엠이 어제 잠정 실적 발표를 했고 오늘은 컨퍼런스 콜이 있었습니다. 컨퍼런스 콜에서 나왔던 말들에 대해서 지금 기사로 막 나오고 있는데 그러한 내용들은 일단 잠시 미뤄두고요. 먼저 1분기 실적 발표 자료를 통해서 나와 있는 자료로만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논하고자 합니다. 일단 첫 번째로 BM의 실적을 보면 1분기 경영 실적 기준으로 전년 동기 대비해서 반토막 났습니다. 전년 동기에 23년도 1분기에는 2조 규모의 매출액이 나왔고 올해 1분기는 9,705억 원이 나왔습니다. 저는 현재 BM이 구성하고 있는 이 캐파 규모 대비해서 매출액이 적정하게 나왔을 때는 1조 2천억에서 1조 5천억 정도가 적당하다고 봅니다. 이 말은 즉슨 22년도와 23년도 1분기까지 이어졌었던 매출액 규모를 보면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캐파 사이즈 대비해서 상회하는 그러한 매출을 만들어냈던 구간이 있었다라고 보고요. 최근에 나왔었던 23년도 4분기와 1분기는 전방 수요가 둔화되는 것을 보면서 판매량을 조정했기 때문에 본인의 캐파 사이즈 대비해서 하회하는 그런 판매량을 만들었고 이에 따라서 매출액도 줄었다라고 봅니다. 다만 저는 여기서 개인적으로 전년 동기 대비해서 이번 분기는 이렇다라고 평가하는 것보다 전 분기 대비해서 그 직전 분기 대비해서 현재의 추이는 어떤지 이런 연속성의 추세를 파악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봐요. 그렇게 봤을 때 작년 말에 1조 1,800억 원의 매출을 만들었는데 올해 9,705억 원이죠. 여전히 또 줄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매출 원가가 훨씬 더 많이 줄었어요. 이에 따라서 영업이익이 흑자 전환을 했는데 원래라면은 생산 및 판매량을 조정했을 때 고정비가 늘어나게 됩니다. 이 내용을 제가 어제 영상에서 한번 설명한 적이 있었는데 이러한 내용이었습니다. 판매량을 줄이면 줄일수록 고정비는 늘어나는 구조를 띠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원래 판매량과 생산을 좀 줄였을 때는 오히려 비용이 증가하게 되면서 이익이 훼손되는 게 일반적인데 이번 실적에서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업이 흑자가 나왔습니다. 그 원인 중에 가장 큰 게 재고자산 평가 충당금 환입입니다. 여기서 나오는 재고자산 평가 충당금이란 에코프로비엠이 양극재를 만들기 위해서 쌓아두고 있는 전구체와 리튬과 니켈, 코발트 등등의 원자재를 의미합니다. 이거를 시장에다 내다 팔았을 때의 가격에서 취득 원가를 빼주면 얼마인가가 요겁니다. 근데 요번에 플러스 된 것을 보니 시장에서 받을 수 있는 이 시장가는 100인데 이걸 매입했을 땐 90밖에 안 됐다라는 겁니다. 이 말은 즉슨 지금 에코프로비엠 재고자산 구성에서 보면 이들이 반영하고 있는 취득 원가는 현재의 시장가보다 낮다라는 겁니다. 최근에 리튬 가격이 조금 반등을 했죠. 그렇다면 이 가격대가 시장가가 될 것이고요. 요게 플러스가 되려면 결국에는 지금 반영하고 있는 취득 원가는 이 구간대에 있다라고 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평가 충당금 기준으로 봤을 때 시장가는 이곳이고 원가는 이곳을 반영하고 있다. 작년 4분기에서 올해 1분기까지의 가격들을 반영하고 있다. 이걸 볼 수 있는 거고요. 이걸 통해서 느낄 수 있는 거는 앞으로의 판매 단가 적용에 대한 이슈들도 있겠지만 현재 다른 중국 광산 업체들 같은 기준에서 보면은 생산량을 줄이지 못해가지고 기존에 쌓아두고 있는 리튬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편하게 말하면 재고 떨이를 하지 못하는 상황인 건데 에코프로비엠은 재고 자산을 어느 정도 떨이를 완료한 상태로 저는 파악이 됩니다. 앞으로의 전망에서 중요한 건 판매 단가가 되겠습니다. 단가가 많이 줄어들었고 2023년도 4분기부터 1분기까지 메탈가 하락이 있었고 이거를 2분기 판매 단가로 적용한다라고 했죠. 그러면 요 구간입니다. 대략 16에서 88 정도 중간으로 보면 한 10만원대 정도 12만원대 정도 되겠네요. 결국에 매출의 근본적인 구조는 비싸게 팔고 싸게 비용 처리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전 재고자산 평가 충당금을 통해서 파악할 수 있는 거는 지금 기존에 쌓아두었었던 원자재의 비싼 가격들을 많이 떨이를 했고 낮아진 비용과 어느 정도의 반등된 가격을 반영한 수요 단가 그리고 판매 단가를 적용할 수 있겠다. 그러면 일단은 3, 4분기 대비해서 2분기의 실적이 조금은 낮지 않을까 이런 예상을 좀 해봅니다. 전분기 대비해서 수산화 리튬을 포함한 재고자산 감축 노력이 있었고 1,844억 원의 재고자산을 감축했습니다. 이걸 보시고 재고자산이 아직 이만큼 남았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적정 수준의 재고자산은 필요합니다. 재료는 항상 쌓아둬야 되니까요. 우리가 술집에 가더라도 세워라 내워라 팔리지 않는 소주를 보면서 여기 술맛 더럽게 없겠다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아무리 장사가 안 되는 가게더라도 냉장고에 술은 채워져 있어야지 사람들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의 재고 자산 필요합니다. 근데 저는 이걸 봤을 때 최소한의 필요한 재고 자산은 축적해둔 상태로 기존에 쌓아뒀었던 악성 재고는 3, 4분기에 걸쳐서 1분기까지 어느 정도 떨이가 완료되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방시장에 양극재 수요 둔화가 있었고 전분기 대비 총 판매량 5% 정도 감소를 했지만 이 안에서 단결적 양극재의 전분기 대비 판매량이 확실하게 증가가 되었다. 그래서 어느 정도는 방어를 한 것으로 보이고요. 에코프로 머티리얼즈의 경영 실적을 보면 여기서 좀 눈에 띄는 게 전지재료 사업 내 재고 효율화 진행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재고 효율화 진행이라는 거는 기존에 쌓아 있었던 재고들을 떨이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구체를 추가적으로 조달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이에 따라서 머티리얼즈도 전구체 좀 필요하냐? 우리가 좀 줄까? 이거 좀 사가라 라고 얘기를 했는데 잠깐만 기다려봐. 우리 지금 쌓여있는 재고가 있으니까 이거 떨이하고 연락할게 라는 상황인 겁니다. 이에 따라 전구체 판매량도 줄어들었다라는 거고 아까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판매량 감소에 따라서 고정비가 늘어나면서 부담이 된다라는 상황이 여전히 직면하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이제 가족사 내 재고관리 지속이라는 건 결국은 BM이 하고 있는 거고요. 역시나 BM의 영향을 받고 있는 머티리얼즈의 상황으로 파악됩니다. 이제 미드니켈 전구체 판매는 견조한 수요를 지속하고 있고 전구체 판매량은 전 분기 대비 40%, 판매 단가는 12% 감소했다라는 거, 이것도 BM의 여파가 있다라는 거. 현금성 자산이 거의 반토막 나게 된 것은 340자 신규 시설 투자 진행이 있었고 운영자금 사용으로 전분기 대비 현금성 자산 감소를 했지만 아직까지는 차입금을 늘리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줄여가는 추세인 거고요. 현금성 자산과 차입금 구조로 봤을 때는 현재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는 외부로부터 돈을 빌려와서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내부 유보금 가지고 내부에 들고 있는 돈을 가지고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만약에 현금성 자산이 많이 떨어지게 된다, 뭐 두 자릿수 된다 이러면 머티리얼즈가 추가적인 자금 조달을 할 가능성이 있겠구나. 뭐 유상증자를 한다던가 뭐 CB 발행을 통해서 한다던가 제3자 배정이든 뭐 여튼 외부로부터 자금을 조달할 수 있을 만한 여건이 되는 건 아직은 아니다. 지금 굳이 그럴 필요가 없다는 상황인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움직임들이 주주들 입장에서는 따로 추가적인 발행을 하지 않는 상태이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가장 이상적인 거는 이렇게 내부 현금성 자산 가지고 활용을 해서 신규 시설 투자 진행을 하고 돈을 벌어서 다시 또 현금성 자산을 쌓아가는 구조를 띠는 겁니다. 이거는 추후에 공장이 완공되고 물량 캐파 뽑아낼 때부터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인 거고요. 만약에 이들이 돈이 없다라고 한다면 그룹사 내에서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는 규모의 자금이긴 합니다. 에코프로 H는 꽤나 잘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최근에 가족사 내에 있었던 수처리 사업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로부터 1,000억 원 규모의 수조를 받았기 때문에 판매 호조가 있었고 사업 부문별도 괜찮습니다. 제가 기대하고 있는 거는 전지재료 사업 내에서 수처리 사업을 최근에 머티리얼즈를 체결을 했는데 이에 따라서 머티리얼즈 완료하고 그 이후에 다른 기업이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룹사 내에서도 또 도움이 필요하다면 얼마든지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거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H는 굉장히 좋게 봅니다. 지금 2024년도 1분기 걸 좀 잘 보셔야 되는데요. 기존에는 이러한 파란색, 주황색, 하얀색 구조를 띄웠는데 요번에 이렇게 134가 얹어졌죠. 이에 따라서 HN의 매출 구조가 다변화되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원래 반도체, 미세먼지, 온실가스, 케미컬 필터 이쪽에서의 역량만 보여주고 있었는데 이제 수처리가 하나 추가된 겁니다. 자, 그러면 에코프로 BM, HN, 머티리얼즈를 종합해서 상장사들 3개랑 합쳐서 에코프로의 전반적인 지금 실적 분석을 좀 해보면 재고자산 평가 충당금 환입이 플러스였던 거고 고정비가 부담되었다. 이 고정비가 부담될 수밖에 없었던 거는 판매량과 매출량을 줄여가면서 단위당 생산비용이 늘어났다라는 거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경제학 용어로 규모의 경제라 그러죠. 판매량을 증가하고 출하량을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들어가게 된 투입 비용이 줄어듭니다. 네, 오히려 지금은 그 반대의 상황이 나오고 있는 거고요. 뭐 이러한 상황들이 유지되고 있고 뭐 전방 산업의 수요에 대한 불확실성도 있겠지만요. 2분기 실적에 대해서 에코프로 측에서는 수요 변동성이 확대되면서 뭐 업다운이 있을 것 같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 거고 산업 업황이 좋지 않을 때 무조건적으로 판매량을 증가시키거나 기존 틀대로 유지하는 것도 리스크가 될 수가 있습니다. 어려울 땐 조금 사리고 좋을 때 폭발적으로 늘려가는 게 가장 좋을 거고요. 지금 이게 사실은 내년부터
캐파 증설이 완료가 되면 전체적인 판매량 자체, 그러니까 출하량 자체가 3배 이상 증가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 10,000이냐, 12,000이냐, 뭐 9,000이냐, 8,000이냐 이걸 가지고 굉장히 많은 논의가 오가고 있는 건데 결국 25년도부터 이 사이즈가 확 커지게 된다면 이 10,000, 12,000, 8,000 이 구간에서 줄어들었다, 올랐다 하는 게 굉장히 귀여울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런 어려운 구간들은요, 사실 25년도를 기다리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그냥 모아가는 기회가 될 수 있는데요. 그렇지 않고 단기적인 어떤 차익 실현을 목적으로 접근하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아, 갑자기 내가 사니까 왜 이렇게 어려워져?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걸 좀 세부적으로 보면 22년도부터 엄청난 실적을 보여줘 왔었고 23년도, 24년도가 이어지고 있죠. 근데 냉정하게 보면 22, 23, 24년도 동안에 캐파가 뭐 엄청 크게 늘어난 것도 아니에요. 기존에 있던 공장에서 효율성을 가동화를 좀 많이 제고를 시켜서 판매량이 증가하고 줄어들었고 전방산업 둔화되면서 판매량 완전 줄여버리고 이러한 구간들이 존재할 뿐인 거지 크게 기업 상황 자체가 많이 바뀐 건 없다는 말이죠. 이거에 따라서 지금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게 현재 에코프로 그룹사의 실정입니다. 최근에 뭐 니켈 가격 증가, 니켈 가격 상승에 따라서 이에 대한 대응도 하고 있는 거고, 니켈 가격이 어느 정도 반등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지만 여전히 수산화 리튬 가격은 바닥을 찍고 있습니다. 계속 바닥을 기고 있죠. 어쩔 수 없이 BM은 원자재 가격과 판가를 연동하기 때문에 지금으로서 가장 중요한 거는 리튬이 폭등한다 아니면 폭락한다 아니면 뭐 그러한 내용들보다는 오히려 가격 안정성을 띠는 게 BM이 적정 마진을 얼마 정도로 형성을 할 것인가. 이 기업은 1조의 매출을 만들었을 때 순수하게 영업이익을 그리고 순이익을 얼마 정도 남길 수 있는 기업인가를 평가할 수 있는 구간이 이제 슬슬 시작될 거라고 봅니다. 사실 올해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저는 2022년도에 공장 화재 터지고 뭐 내부 정보 이용해서 뭐 했다 이런 각종 이슈가 터지면서 폭락했을 때 그때부터 영상을 찍어 올리기 시작했고 그때가 제가 주주가 된 시점이었습니다. 벌써 2년 가까이 시간이 지났는데요. 각자마다 보는 관점도 다를 것이고 각자마다 기대하는 그 값도 다를 겁니다. 근데 저는 지금 에코 프로비엠이 거쳐가는 이 구간이요. 2025년도에 대한 기대감과 2022년도를 지나고 나서 조금의 아쉬움 이런 것들도 공존한다고 보고요. 지금 현재 여전히 고비의 상황에 있지만 사실 저는 3, 4분기 그리고 1분기까지가 고비였다라고 보고요. 이제 앞으로 2분기부터 3, 4분기까지 내년을 바로 직전에 앞둔 연말이 되어서는 지금의 상황에 그냥 한 번쯤 거쳐가야 되는 구간이었구나라고 회고될 수 있는 시간이 될 거라고 봅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